중요한 거는 천재성은 다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보석 같은 것이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영역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느 영역을 맞닥뜨렸을 때 천재성이 드러나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었는데 정말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 도전이 더 좀 안 돼요. 그런데 도전했을 때 내가 병신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가능성으로만 두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얼마 전에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자기들도 너무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만큼도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속도가 돼요. 브루스하고 저하고 만약에 있어. 그럼 제가 전화 한마디로 브루스 이거 하나 해결해줘 라고 하면은 브루스가 바로 교수님 할게요 라고 하죠. 문제 해결이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야 너답게 살아. 야 네가 잘하는 거 해야지. 뭐 그런 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자기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발전지향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탁월하게 나답게 사는 삶의 저자 이주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벤처대안대학교 이주열 교수이기도 하고요. 스타트업의 투자자이고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엑셀러레이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자문하고 있는 컨설턴트이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자기답게 키우고 싶어서 10년 전에 청년 자기다움 학교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영 컨설팅 네. 쪽으로도 많은 업력이 있으시고요. 사람들도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전 진짜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기업들도 그렇고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는 정말 노답인 인재인데 네.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결과를 내게 되는 그런 인재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미션에 오리엔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사는지, 본인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본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션에 오리엔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과 컨텐츠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분야만의 남과 다른 나만의 컨텐츠, 남과 다른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과 신념을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솔루션이나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애티튜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똑똑한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는데 너무 겸손하고 너무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애티튜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애티튜드에 반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그래서 기업이든 제자들이든 같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잘 성장하고 이 분야의 끝판왕인 분들은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다른 거 다 알겠는데 어트랙한 애티튜드는 뭘까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어트랙티브한 애티튜드는요, 첫 번째는 감사였던 것 같아요. 걔는 기업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집안의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요일날 아침에 대놓고 사람을 깬다. 그럼 문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쵸. 규율을 잡겠다. 예. 네, 규율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규율 안에는 자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율 안에는 자발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 월요일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컨설팅을 할 때에도 감탁, 집신, 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감탁, 집신, 펀 하라. 월요일에는 감사로 시작하자.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감사 문자를 보내고 감사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본인들 가족들한테 감사 문자를 보내라고 했더니 감사 문자를 와이프한테 보내신 거죠. 그랬더니 문자가 온 게 아니라 전화가 오신
물어보신 거야. 너 혹시 회사에서 뭔 일 있냐?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라고 놀라서. 하시면서 놀랄 거죠.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렇게 놀라긴 하거든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라.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할 게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진짜 감사할 게 없으면 다행일기를 써라. 예를 들면은 집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뭐 다쳤어. 무릎팍이 깨졌어. 근데 맞박은 안 깨졌어. 그러면 다행이다. 그 정도로 끝. 그렇죠. 그는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기도 하다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탁월해져야 된다 이야기해요.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천재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정희 회장의 할아버지가 손정희한테 항상 넌 천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천재인 줄 알았대요. 저희가 보면 천재긴 하잖아요. 근데 버클리 가서 공부하면서 아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천재성은 다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보석 같은 것이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영역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중지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어떤 친구는 음악지능이, 어떤 친구는 신체지능이, 어떤 친구는 언어지능이 발달했는데 그 지능이 어느 영역을 맞닥뜨렸을 때 천재성이 드러나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내가 이 영역에서 천재성이 드러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스투핏 챌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피드 챌린지요? 바보 같은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취급하지 않을까?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부딪혀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어요. 탁월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챌린지가 왔을 때 리스폰스라는 게 탁월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회의를 하실 때 팀장님이나 또는 우리 대표님이 이거 누가 한번 해볼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고개를 탁 숙이고 대답을 안 하죠. 눈도 안 마주치려고. 네.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은 그 사람 바보 같을 수 있긴 한데요.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해요. 그리고 부딪혀요. 그러면서 뭐가 쌓여요? 지식이 쌓이거든요. 역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챌린지가 실제로 왔을 때 내가 리스폰스를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빌리티가 실제적으로 역량이 향상되고 그 사람이 향후에는 나중에는 리더가 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더라도 스투핏한 챌린지들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의 천재성이 어딘지 알 수 있고 딥다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천재성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모르고 잠재력만 갖고 그냥 사라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었는데 정말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 도전이 더 좀 안 돼요. 그런데 도전했을 때 내가 병신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가능성으로만 두고 싶은 거예요. 네. 실제 시험 보면은 안 좋은 성적을 직면을 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실패라고 보지 않고 잘했어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노키아의 나라다.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자기들도 너무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노키아가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대학교 3개를 합칩니다. 첫 번째가 헬싱키 경영대학교, 그리고 헬싱키 디자인예술대학교, 헬싱키 공대. 이 3가지 대학교를 합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디자인, 경영, 공대가 합치니까 하나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요. 대한민국 청년들은 몇 명이나 창업을 하나요? 글쎄요. 어림잡아서 1000명 중에 1명 창업을, 2명 창업을 할까? 솔직히 좀 말하기가 조금 창피하긴 했어요. 알토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면서 아니 이렇게 창업 생태계가 잘 돼 있는데 대학생들이 그런 도전을 안 한다고요? 자기네는 100명 중에 60명, 70명이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의 거대한 노키아를 만드는 것보다 작지만 강한 100개의 노키아를 만드는 것이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숙제이고 과제이다. 다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거는 뭐냐면 마주하는 능력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집요함이었어요. 목표에 대한 집요함, 그리고 행동에 대한 집요함, 그리고 책임에 대한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집요해지려면은 목적성을 떼야 집요해져요. 왜 사는가에 대한 자기가 어떤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결정되지 않으면은 목표만 가지고는 집요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목표를 뛰어넘는 집요함
집요함은 목숨을 걸고 하는 집요함이거든요. 자기 삶의 방향성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집요한데요, 우직해요. 끝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이 미션이라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다움이 우리다움으로 돼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탁월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네 번째가 신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신뢰만큼 또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신뢰자고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브루스랑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신뢰가 쌓여 있으면은 이게 문제 해결의 속도가 돼요. 뭐냐면은 브루스하고 저하고 만약에 관계가 좋아요. 신뢰가 쌓여 있어. 그럼 제가 전화 한마디로 브루스 이거 하나 해결해줘 라고 하면은 브루스가 바로 교수님 할게요 라고 하죠. 근데 신뢰가 안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안 받죠. 문자 보내면 씹죠. 그쵸? 신뢰가 안 쌓였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신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문제 해결이 빨라집니다. 그럼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냐? 신뢰는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통장 잔고처럼 매일매일 믿고 맡기는 훈련, 그리고 돈을 맡기듯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를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에는 월화수목금 감탁 집신 금요일은 펀하자. 그럼 일주일 동안에 실제로 힘들거나 어려웠던 사람들, 또는 우리 자녀가 힘들거나 어려웠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취업 시켜줘야 돼요. 취업 시켜주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맛있는 밥을 사주거나 커피 한 잔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취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탁월함의 가장 기본이고 감탁 10번을 만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